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인 저는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 주식회사 비스에움의 최현태 그룹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촌이동 모아타운 PM 사업 설명회 발표 기회를 부여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직접 참가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인 저는 서울시에 등록된 책임 사업관리자로서 PM 계약 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비롯해 조합 설립 인근 후 정비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완수할 때까지 약 20여 년의 정비사업 경력을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책임사업 관리자들과 약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보조사업관리자들과 함께 실무 관리하며 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회사 경영 목표인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촌이동 모아타운 PM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 순서는 모아타운 설명과 회사 소개, 개발 극대화 방안과 기타 방안 4가지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모아타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란 후보진의 블록 단위를 개발을 진행하여 단지화를 이루는 정비사업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블록별로 진행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구역 위치나 기존 가로 유지에 따라서 사업 방식에 구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참고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주택을 짓는 대지 외에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등을 말합니다. 그럼 등촌이동 모아타운이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향후 주택 공급 수는 세부 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고시하였습니다. 등촌이동 모아타운 대상지의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산 둘레길을 포함하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고,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에 인접한 교육 인프라와 그리고 교통으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9호선에 등촌역이 있으며, 김포공항, 여의도, 강남,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여러가지 뛰어난 주거 입지로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구역입니다. 하지만 여러 주거 입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구역 옆에 있는 목동과의 차별화해서 저평가받고 있고, 모아타운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입지를 확충해 자산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구역입니다. 그럼 해당 모아타운 사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정비사업 성공 방법은 높은 분양가, 낮은 사업비,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성공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경기 불안과 모아타운이 실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적 내부 지침이 미비한 부분들로 인해 높은 분양가와 낮은 사업비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모아타운을 성공하기 위해 당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회사 소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주식회사 비세움은 먼저 PM 업무, 행정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로서의 법인 기술, 인력, 자본금이 등록되어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비세움 토대로 분양가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양사업그룹과 그 다음 마케팅 전략과 플랫폼 업무를 진행하는 마케팅 사업그룹, 그리고 수주기획, 홍보 인력 대행을 수행할 개발사업그룹, 상가, MD 업무, 상환경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MD 컨설팅 사업그룹, 법률 자문과 세무, 회계, 컨설팅 등을 수행할 경영 지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국내 주택시장도 하락세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영상 및 PT로 보시는 기사 외에도 경기 불황에 대한 지표는 많은 매체를 통해 다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비사업 현장 중에 경기 불황 형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향으로 인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건설사업그룹의 지원으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여서 많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를 조합에서는 희망하지만 경기 불황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적절한 분양과 분양 시기가 사업 성패에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있고, 당사에서는 분양 사업그룹의 업무 지원으로 허그, 주택 도시보증공사와 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적절한 분양가와 분양 시기를 조절해 분양에 유리한 설계 의견을 제시하는 통해 많은 사업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당사는 많은 협업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높은 외주 용역비를 낮추며 많은 사업비를 절감하여 당사를 통한 프리미엄 효과를 조합원께서 누릴 수 있으십니다. 당사의 회사 실적 중에 2차 공모 대상지로 발표된 26곳 중에서 월계동 534번지 1호를 벌써 2023년 1월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2차 공모 대상지가 2022년 연말에 발표한 것 치고는 최고 빠른 속도로 피해 계약 업무 성과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저희 회사의 주요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에 있는 자양 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산 청산을 완료한 사업장으로 많은 사업 주택 형태 중에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 부분을 서울시와 협업하여 소셜 믹스에 대한 동호수 배치를 이룬 사업장입니다. 계속해서 흑석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총 시범사업구역이 5개 중에 본 흑석 2구역을 포함해 공천 13구역까지 두 곳을 시범사업구역에 두 곳을 저희가 사업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 고청 가구역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이고요. 안양 화창지구 2023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청천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장위 1구역 해산 청산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저희 주식회사 비세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자, 신탁사 등과 많은 협업을 이루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풍부한 실적을 토대로 쌓은 성공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둥촌이동 모아타운에서도 실력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고객 만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설명의 세 번째 순서로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비세움의 경험과 노하우 외에 정책 방안 등의 개선을 통해 둥촌 이동 모아타운의 개발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책 제안은 4가지를 제안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는 조합원 교차 분영으로 조합원의 분양 선택의 폭을
확충시켜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는 것 같이 모아타운 내에서도 1구역의 조합원이라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모든 구역에서 자유롭게 본인이 희망하는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분들의 선택의 폭을 확충시킬 수 있습니다. 단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모두 비슷한 시기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도정법 제18조에 의한 결합 개발 방식이 있는데, 사실 해당 결합 개발 방식이 경험해본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해당 현장이 별로 없습니다. 발표자인 제가 성남 주공 아파트와 통보 8차 아파트의 결합 개발 방식의 행정 업무와 인허가 경험이 참고로 있고요. 또한 도정법이 빈집법에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지로 의장님을 비롯해 임원분들과 합심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 감안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책 제안 부분입니다. 관리계획 지정 고시 이후에 사업구역이 확정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이렇게 작게 있다가 연봉구역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계획 지정 고시 후에 사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인허가권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진구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를 통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총회 의결을 통해 해결한다면 소유자분들이 부담감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 제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정책 제안 부분입니다. 만약에 6개의 구역이 하나의 구역이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모아타운 내에서는 마치 이가 빠진 듯한 모습으로 사업성도 떨어지고 모아타운의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미진행되고 있는 곳에 공공시행자 지정을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서 모아타운의 모든 구역을 개발해 모아타운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사업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빈집법 제18조 공공시행자 지정에 의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간이라는 애매한 규정보다는 합리적인 기간을 명시해 소유자와 인허가권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안 네 번째 부분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빈집법으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시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존에는 세대수에만 도입됐던 부분을 연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당초에 있던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지역 50%, 상업지역 30%로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임대주택 비율을 연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국토부가 정한 비율에 이르면 주거지역은 10에서 20%, 상업지역은 5에서 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5%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반면에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사업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 극대화 방안 중에 소유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PM 용역비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 용역비 부분을 보시면 등촌이동 모아타운과 유사한 가로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구역 면적 기준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약 8만원 사이의 용역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근거해서 사업구역 제곱미터당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범위와 용역비를 결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등촌이동 모아타운과 유사한 가로택 정비사업에 있어 신축 연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낮은 사업비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해당 범위를 고려해 입찰에 낮은 가격으로 최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금일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기타 방안이라고 해서 회사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접목해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와 같이 업무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등촌이동 모아타운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모든 구역이 뭉쳐서 협력하여 결속력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이를 통해 빠른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신진호 대표님을 필두로 모든 구역이 결속력 있게 끝까지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빠른 사업 추진 중에서도 우수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우수한 협력업체들을 통해 등촌이동 모아타운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촌이동 모아타운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구역이 개발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각 구역의 임원단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서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당사가 협업하고 있는 설계자와 금일 설명회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등촌이동의 모아타운 설계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1구역부터 6구역까지의 용도지역과 높이를 2종 일반 주거지역, 최고 층수 20층으로 단 3구역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경관지구를 감안해 5층 이하로 계획되어져 있었고 금일 공원 녹지 선형을 변경해 녹지축과 안전한 등하교 보호의 동선을 중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부 도로 확폭을 통해서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5구역의 단지 진입로 확폭을 위해 개발 부지를 확보한 상황까지 많은 협의를 구청과 임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철저한 설계 분석과 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높은 개발이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보시는 설계 자료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설계로서 추후 인허가 과정을 통해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축물 높이를 기존 20층에서 25층으로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렸고 3구역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위해 앞에서 설명드린 통합 결합 방식과 결합 건축 그리고 서울시 조례개정 등을 추진을 통해서 자연 경관지구에 대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추후 도시계획 측면에서 가로 활성화 계획을 위한 4가지 설계 특화 부분을 주민 공동시설, 상가 특화, 보행동선 특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단지 계획 측면에서 등촌이동 모아타운을 하나의 단지로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 모아타운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본 첫 번째 관점이 주민 공동시설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피트니스 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주요 보행측과 연계해서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로변을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두 번째 관점이 상과 계획입니다. 등촌로를 시작해서 단지 진입부에 있는 부분의 주요 상권을 배치를 해서 주요 봉선을 토대로 공지산 둘레길까지 주거 환경을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계획하고 상권 활성화와 주행 동선 동선을 연계해 하나의 단지처럼 계획하는 것에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 측면으로 본 세 번째 관점이 보행 동선 계획입니다. 등촌이동 소유자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살고 계신 입지가 보차분리, 결국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주요 보행축으로 안전한 보행 공간을 계획하고 상권 활성화,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해서 쾌적한 하나의 단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우측축을 형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 측면으로 본 네 번째 관점이 지속가능한 단지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을 전공한 입장으로 가장 메리트 있는 특화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고층부 부분에는 지붕의 친환경 태양광 진열판 배치로 환경적인 측면과 건물의 저층부에 스마트팜 시설을 계획해 생산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단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봉제산으로부터 높은 지대에 있는 유인물,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설치해 단지 내 조경수나 소변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지리적인 요소와 친환경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좀 큰 틀에서 도시계획 측면으로 기획한 등촌 이동의 모아타운 설계를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도면들을 보시겠습니다. 단지 진입부에 있는 5구역과 6구역 사이에 상가 전면에 있는 전면 공지로 보행 공간을 가로변 활성화 계획에 이용한 투시도입니다. 계속해서 4, 5구역과 1, 2구역 사이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공원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 공간과 가로변 활성화의 계획에 대한 투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상가 인면 특화를 통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회랑역 보행형 계획 투시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청과 임원분들이 협의해서 작성된 기존 배치도입니다. 또한 반대로 당사와 협업한 설계자가 제시한 전체 배치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신 배치도와 달리 일률적으로 기존에는 동일한 층수의 단지 계획을 최고 층수의 랜드마크로 감안해 스카이라인을 고려했고 기존 배치도와 달리 좀 바람길 등을 감안해서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기존 배치도와 달리 높이를 상향시켜서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세대수를 증가하여 사업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주택 규모는 확정 단계가 아니지만 기존 계획 대비보다는 신축 세대수가 증가한 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조감도입니다. 전체 단지 느낌을 보시라고 준비하였습니다. 당사가 제안한 설계 개요를 반영한 조감도입니다. 앞에서 동일하게 전체 단지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화면상으로는
동별 배치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지만 실제 건축물 배치는 이것보다 훨씬 개방감이 있을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투시도를 방향을 달리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봉제산이고 오른쪽이 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건물이 학교고 오른쪽이 등촌동 아이파크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건물이 학교고 위쪽이 등촌동 아이파크입니다. 마지막 전체 투시도로 오른쪽이 등촌동 아이파크고 오른쪽이 봉제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도면만 보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의 건축 계획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설계 개요가 확정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구역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노란색으로 최고 층수를 표시했고 기타 11층, 8층을 고루 분포해 법정 용적률 250%를 충족한 건축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최고 층수를 표시했고 15층, 8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법정 용적률 250%를 충족한 건축 계획안입니다. 구역별 설계 도면을 설명하면서 제일 신경이 쓰였던 구역이가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구역인 것 같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제한과 자연 경관지구로서의 지금은 5층으로 일률적으로 계획하였지만 자연 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해 층수를 높이거나 앞에서 설명드린 결합 방식이나 용적률 거래 등을 통해 3구역 소유자분들이 함께 개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임원분들과 비롯해 함께 조례 개정의 절차에도 당사가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4구역입니다. 1, 2구역과 같이 최고 층수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8층 배포에서 법적 용적률 250%를 충족한 건축 계획입니다. 5구역도 최고 층수 25층과 맞은편 2구역에 간섭이 없는 방향에 22층 주변에 15층과 8층으로 배치하여 법정 용적률 250%를 충족한 건축 계획입니다. 마지막 6구역입니다. 정형화 되지 않고 좀 네모 빠듯한 모습이 아닌 지형을 고려해서 15층 위주로 배치해 법정 용적률 250%를 충족한 건축 계획안입니다. 예, 지금까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개략적으로 건축 계획을 살펴보았고요. 참고로 사업성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5구역 예시로 사업성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 개요가 세대수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추정 비례율 자체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비례율에 따라서 결정되며 통상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비례율 산출 방법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종전 자산 총액으로 나누는 것을 100으로 곱해주면 추정 비례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등촌 이동 모아타운 5구역의 비례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7.85%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총 수입은 약 3,500억 원, 총 지출은 2,100억 원, 그리고 종전 자산 총액은 약 1,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추정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수입 부분입니다. 총 수입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주택, 상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제일 기준이 되는 일반 분양은 기준 주변 시세와 분양 시기 등을 고려해서 평당 약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의 평당 2,40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 총 합산한 금액이 이제 총 수입이 약 3,543억 정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 총 지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사비 조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의 평균 공사비를 감안해 평당 750만원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이외의 주요한 내역들로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용, 관리비, 예비비 등은 서울시 정보문건과 그리고 경기도 추정부담금 시스템 등의 기준을 두고 산출하여 총 지출 약 2,156억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비례율 산출의 종전가액 부분은 해당 구역의 모든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거기에 고정률, 공시지가와 현재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률을 130%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약 1,176억 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말씀드린 대로 종전가액으로 나누면 앞에서 설명드린 추정 비례율 117.85%, 매우 높은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한다면 분양 및 주택거래 흐름에 따라서 당 사업의 일반 분양 시점에 도래했을 때는 분양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 시장의 불황이 사업 시작하기에는 최적기라고 보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높은 사업성과 주거 입지가 뛰어난 등촌이동 모아타운의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인 저희 주식세가 빗세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등촌이동 모아타운의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빗세움은 메이저 시공사의 임직원분들을 영입해서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사회 기부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모든 열정을 이 설명에 담았지만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홍보물을 참고해 주셔서 추후에 있을 주민총회에 저희 주식회사 빗세움에 꼭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